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다 끝나가고 내일부터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다음 주는 무빙이 어떻게 될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 매매 복귀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단 1회 포지션만을 들어갔습니다. 63.6K 부근에서 숏을 들어간 것을 63.1K 부근에서 털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매매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제가 만든 매물대 지표에서 매물대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저항을 맞는 것이 맞다면 하락이 꽤나 길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패턴 자체를 여기서 플랫 A, B, C로 봤었고 최소한 이런 구간까지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들어간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들어가고 한 이 구간까지 잘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냥 줄 때 먹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밑에서 익절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빠르게 상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페이크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익절을 여기서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먹었고요. 총 수익 P&L은 16,000불입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매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들어갈 기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패턴들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모닉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모닉 패턴을 진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가다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100%까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검토를 많이 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한 파동의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배는 파동성으로 봤을 때도 WXY이고 아니어도 최소한 여기서 1, 2, 3, 4, 5 또는 AB 1, 2, 3, 4, 5로 올라가는 형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봤고 전체적인 이러한 패턴을 고려를 했을 때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하모닉 패턴의 유일한 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크랩 패턴인데요. 여기 X 지점부터 A까지의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이 구간이 0.618 구간 살짝 넘어서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오차로 봐주고 B부터 C의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3.618 구간에 D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B, C, D의 비율상으로 봤을 때 1.628을 살짝 넘어가기는 하지만 크랩으로서의 타겟가로 볼 수 있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유효한 타겟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크랩 패턴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파동을 생각한 대로 이게 WXY인데 Y가 1, 2, 3, 4, 5 또는 ABC인데 C파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파동을 WXY라고 생각했을 때 이 Y 파동의 타겟은 1가 1.236 구간인데 이 구간 안에 하모닉에 도달하게 된다면 역시 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 햄버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봉으로 봤을 때 최소한 어제 혹은 일요일 아침에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타겟에 도달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65K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주말 내도록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의 행보만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상승의 근거로 봤던 크랩 패턴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유효한 딥크랩 패턴은 바로 이것입니다. X에서 A를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이 구간이 0.886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886은 딥크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D가 1.618 구간에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B, C, D 피보나치 확장을 그었을 때 1.272 구간에 D가 딱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1.272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일반 크랩에서는 1.272, 1.618 둘 다 가능하지만 D크랩에서는 오로지 1.272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D크랩 패턴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현재 유효한 D크랩 패턴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경우의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XA 값과 스탑로스 라인을 고려하면 이 62K에서 64.7K 구간으로 상당히 넓은 구간에 유효 타겟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64.2K 부근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딥크랩이라면 첫 번째 타겟가를 0.382 그리고 0.618 구간을 두 번째 타겟으로 놓는데요. 하모닉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첫 번째 타겟가는 60K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타겟가는 57K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모닉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파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구조는 WXY로 보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Y 파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Y 파동이 5파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1, 2, 3, 4 그리고 5파동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4파가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충분히 ABC의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5파동으로 Y파동이 마감. 그래서
총 WXY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WXY 완성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패턴이 아니라면에 대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바로 이 0.618 구간인데요. 이거를 1, 2, 3으로 놓고 보았다면 일단 이 고점을 침범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0.618 구간 또한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61K 초반대 구간을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이 Y 파동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A, B, C 그리고 나서 확장 플랫 A, B, C로 하락이 나온다고 봤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타겟 최소한의 구간까지는 도달하긴 했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주말장으로서 행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길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1, 2, 3 이후에 4파동으로 보기에도 4파동이 너무 길고요. 이걸 1, 2, 3, 4파동으로 보기에도 역시 4파동이 너무 깁니다. 제가 하모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보가 쓸데없이 너무 길어지면서 기간적인 부분에서 이게 상승이 맞나? 라는 부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거 기간 조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준 다음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기간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기간 조정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너무 길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기간 조정이 아니라 거래량 없이 의미 없이 움직이는 무빙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기간 조정으로 놓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하모닉 패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졌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WXY인데 Y가 1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WXY, XZ의 형태로 3중 조정의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WXY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1구간에 미달이 된 상태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라면 그 하락의 크기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WXY, XZ의 3중 조정이었다면 일반적으로 3중 조정의 타겟가는 60%에서 70%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CME 갭이 있는 딱 이러한 구간이 3중 조정의 일반적인 조정 구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3중 조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CME 갭을 채우는 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다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만약에 WXY로의 상승이 그냥 여기서 1에 미달된 것이라면 그 하락이 상당히 크게 쭉쭉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적인 부분이랑 하모닉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함께 합쳐본다면 이렇게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의 연장 그리고 주말간의 행보 이후에 이 디크랩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조정 패턴이 이런 식으로 미달이거나 아니면 3중 조정의 패턴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면 하락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최소한 57K 구간은 다시 볼 수 있는 하락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최소치라는 거고 최대치는 이 구간을 뚫고 쭉 내려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CME 갭만 딱 채우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나올 때 중요하게 보여야 할 피보나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 Y 파동에서 0.382 구간과 0.886 구간인데요. 만약에 반등이 0.382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ABC가 한 파동이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구간 0.886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 그렇다면 ABC로 한 파동이 나와주면서 마지막 1과 1.236 구간을 도달. 그래서 총 WXY가 완성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모두 뚫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57K까지 직행을 하는 열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CME 갭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메인 시나리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지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매물대인데요. 위아래로 매물대가 존재하긴 합니다. 위쪽으로는 65K의 매물대가 있고 위쪽으로는 62K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가 뚫리게 되면 그 밑구간이 매우 뻥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54K부터 52K 구간 그리고 50K까지 지켜주던 이 매물대들이 전부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밑에 있는 매물대는 50K를 넘어서서 48K까지는 가야지 명확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유의미한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매물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매우 크게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또 역시 비트맥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맥스 차트 역시 9월 11일 이후로 11일째 현재 매물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바이낸스에서 봤듯이 비트맥스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러한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매물대가 좀 많이 걸려있죠. 64K부터 64.5K까지 그리고 65K까지 상당히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현물 내에 걸려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역시 0.5K나 1K 단위로 매물대가 100개에서 200개씩 존재한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 사실 그렇게 많은 매물대가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잠깐 있었던 상승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쭉쭉쭉 넘겨보게 되면 상승을 할 때 100비트 그리고 200비트씩 체결이 되는 모습인데, 반대로 매도도 300비트 정도 매도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가격을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도가 막아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쭉쭉쭉 보게 되면 그래도 150비트 이런 식으로 체결이 조금은 되는 모습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 매도 볼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3.2K 구간을 방어를 해줬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대 체결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매물대 체결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죠? 이 구간을 보면 역시 그렇게 많은 매물대 체결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주말간 그렇게 많은 매물대 체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비트맥스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체결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있는 저항대 박살 내버렸죠. 그 위쪽으로는 현재 구간이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는 60.5K 구간에 명확한 지지 구간이 있고, 그 밑은 56.7K까지 열려있다는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피셔 청산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산맵이 여전히 저는 의문점이 남는 것은 위쪽에 청산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이 63K 구간에 청산 물량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 밑쪽에 있는 물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쪽에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61.6K부터 해가지고 57K까지 정말 넓은 구간에 높은 청산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쓸고 갈 것인지 안 쓸고 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을 보도록 하죠. 청산 맵과 다르게 유동성 맵은 오히려 위쪽의 유동성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64K에서 65K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위쪽에도 역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61K 구간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줌을 쭉 당겨봤을 때 이 65K 구간이 여전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56K, 57K 구간에도 매력적인 유동성 구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이런 밑구간에도 똑같이 높은 유동성 구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64K부터 65K까지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62K 밑으로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없다가 59K는 가야지 유의미한 매물대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밑에 CVD 차트죠. 고래들 전체 오더수가 갑자기 팍 줄었습니다. 그나마 개미들이 4848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다시 고래들이 매수를 하면서 반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하락하는 과정으로 넘어갈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